미리 증상이 좀 잘 안 나타나는 게 특징이네요. 말만 들어도 좀 두렵기는 한데 죽음의 공포라고 하죠.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모두가 느낄 겁니다. 아, 난 죽을 수 있구나.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위대장 내시경 다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LDL이 좀 높게 나오고 총 콜레스테롤도 높게 나와서 되게 요즘 고민이었는데 오늘 마침 너무 딱 맞는 주제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태훈 센터장님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과 LDL 콜레스테롤 관리인데요. 주제를 듣고도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죽상경화성 이게 무슨 말이죠? 혈관 안에 찌꺼기가 껴갖고 혈관이 좁아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죽상 동맥경화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고요. 그거는 이제 그 혈관 안에 지방층이 죽처럼 이렇게 달라붙은 다음에 그게 굳어져서 좁아졌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죽상경화증이 있으면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적어도 혈관의 70% 이상을 좁아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죽상경화가 그 한 부위에 있다가 그게 빵 하고 터지면 치유 과정으로 바로 이제 딱지가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뭐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게 막히면서 생기는 게 심근경색이고요. 그러면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죠. 심장에서는 그게 제일 많고 우리 몸에 혈관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다리라든가 머리라든가 여러 군데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졸중은 조금 원인이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리 증상이 좀 잘 안 나타나는 게 특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부정맥이 있어서 약간 그런 협심증, 뇌졸중 말만 들어도 좀 두렵기는 한데 대체 이 원인이 뭔가요? 사실은 요즘에 공급과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렵생활, 우리가 뭐 사냥을 한다거나 열매를 따먹는 거, 그 정도의 그 활동량으로서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심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한 70에서 140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건강검진해 보면 다 200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환자분들 봐도 총 콜레스테롤 다 200 넘어서 오시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LDL 들어보셨을 텐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이고 그거는 이제 작게 생겨갖고 혈관에 더 침착을 잘하고 그냥 심근경색이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LDL 콜레스테롤도 아주 옛날은 우리가 목표치로 현재 얘기하는 70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130이니 160이니 190이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와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체구도 그렇게 뭐 큰 편도 아니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LDL을 검사해 봤더니 뭐 151, 그다음 총 콜레스테롤도 뭐 248,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인 결과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체질로 더 많이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 체질. 그래서 이게 한번 진단을 받으면 내가 요 위험도 이상이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겪고 이 가운데 한 3분의 1 이상이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더 무서운 게 이거는 또 재발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치료한 혈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혈관에서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혈관만 치료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다른 혈관에서 다른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또 재발을 하면 아까 얘기한 협심증의 형태로는 잘 안 옵니다.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심부전의 형태로 오는데 예컨대 이제 한 혈관이 막혀서 다른 근육이 죽게 되면 이 근육은 잘 일을 못하기는 대신 다른 근육들이 조금 도와서 이게 약간 재활의 개념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다른 혈관에도 또 이제 데미지가 가면 더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심장질환이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 3, 4명 중은 이 심혈관 질환이 한번 생겼던 사람이 또 재발하기도 하고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재발하면 사망률이 68%에서 8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저도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제가 그냥 그럼 걱정만 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예방법 혹시 있을까요? 예방법. 그 LDL로 기준을 한번 얘기하면 LDL이 190 이상이면 자기가 무슨 병이 있든 상관없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내가 고혈압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요인으로 따져서 이제 타깃이 정해지는데
고혈압 하나면 160으로 족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당뇨는 좀 다르거든요. 단일 위험인자지만 당뇨가 하나라도 있으면 100 이하로 떨궈야 됩니다. 죽상경화증이 시작한다 그러면 70 이하가 좋고요. 아까 얘기한 심근경색 환자는 최대치로 내려야 되는데 55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걸 했더니 150일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지금은 약을 뭐 먹었으면 좋긴 한데 조금 더 뭐 뭔가 본인이 노력해보고 안 되면 약을 먹든지 아니면 당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의 트렌드가 조금 더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더 낮은 게 좋다는 이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가 어려서 괜찮다가 아닙니다. 어려서 고지혈증에 노출돼 있으면 결국에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높은 사람이 짧게 아니면 낮은 사람이 길게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100 이상은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권고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약 먹으라고? 네네. 저도 사실은 이 처음 혈압약을 받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받는 분들한테 일단은 그분을 보고 약간 좀 살집 있으시면 일단 뭐 살 한번 빼보시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좀 덜 해보시고 유산소 운동 좀 많이 해보셔라 뭐 이렇게 많이 좀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좀 낮아질 수 있나요? 콜레스테롤 중에 제일 중요한 나쁜 인자가 LDL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른 하나가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전혀 다른데 하나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저장 지방이 되는 형태가 중성지방이라고 하고 하나는 그 콜레스테롤은 그 포화 지방 그러니까 지방을 섭취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피에 녹지 않고 떠다니다가 혈관에 침착하는 그런 LDL 콜레스테롤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중성지방은 심혈관계 질환에 그렇게 많은 위험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좋은 거는 얘는 운동을 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거나 조금의 노력만 하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네. 운동을 하면 좀 낮아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은 분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외래에 오면 사실 처음부터 약을 권하지 않고 그냥 뭐뭐 해보시고 다시 오세요라고 하면 본인이 해서 오시고 다시 그 지표를 드리면 또 그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근데 LDL은 다릅니다. LDL은 내가 운동하건 뭐 하건 끌어낼 수 있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있는 지방 성분을 확 낮춰야 겨우 이제 움직일 정도이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해야 되면 약을 먼저 권하게 됩니다. 이 약물 치료도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퇴원 후에 좀 병원을 잘 방문하지 않거나 이 치료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종종 보셨을 텐데 좀 어떤가요? 죽음의 공포라고 하죠.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모두가 느낄 겁니다. 나는 죽을 수 있구나. 여기서 시술 받을 때까지 그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면 아주 나는 뭐든지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데 일단 그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입원 기간이 요즘에는 심근경색, 전층 심근경색이라고 와도 평균 한 5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첫날 또는 다음날 시술하고 심장 초음파하고 몇 가지 부수적인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생활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잘 따라오지만 몇 사람이 안 하고 처음에 그 시기를 놓쳤을 때 너무도 심각한 합병증이 옵니다. 먹는 약을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그 수치가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 혹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에 주사 치료가 나왔는데요. 주사가 또 있군요. 이건 또 획기적인 약입니다. 정말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낮춘 만큼의 또 효과를 또 주기 때문에 적어도 심근경색 환자한테서는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꼭 써야 되는 약물로 점점 이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걸로 잘 조절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주사도 있다. 근데 주사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주사 맞으러 자꾸 내가 병원에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게 요즘에 주사들이 다 자가 주사를 하도록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자기 살 잡고 이렇게 뭐 누르면 주르르륵 하고 이렇게 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타가는 형식이지 병원에서 맞는 형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이 생각보다 이 재발률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이렇게 나온 통계치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재발에서 오는 심근경색의 경우는 한 5년 사망률이 한 50%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첫 발병보다 남은 기저 심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한 형태로 환자가 오게 되고 심정지 상태로 오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이 한 번 심근경색을 겪은 분이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강도 그리고 일반 건강 상담이나 그럴 때보다는 제가 훨씬 더 그 외래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라고 너무 강조를 해서
아주 불친절한 이중성을 보일 때가 많으니 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뭐 그런 죽상 경화가 있다면 더욱더 빡세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이 죽상 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재발 예방을 위해서 이 LDL 콜레스테롤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어떠셨나요? 정말 이 콜레스테롤 항몬이 정말 트렌드조차 바뀔 정도로 많은 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치료군하고 비치료군 또는 치료군 아주 고강도 치료군하고 저강도 치료군하고 워낙 많은 자료가 나와서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에 따른 위험도가 이렇게 아예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딱 펼쳐지는 수많은 그 데이터들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됐는데요. 이제 그거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달하고 그렇게 수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특히나 이 LDL 관리 워낙 위험한 것도 알고 재발률도 높다는 거 잘 아셨을 테니까 확실히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분들이 좀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자면 LDL 관리 정말 중요하니까 꼭꼭 관리 잘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